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짜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최근 성공했습니다. 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모였던 6월이었는데요.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내신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현충일입니다. 호국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려야 되는 그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 부분, 한반도 부분 언급했는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핵무장을 포기하고 하루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예. 어떤 뜻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문 장군님께서는? 예. 일단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계속 대화 제의를 해왔고, 특히 지금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제 지금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그런 평화 상태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갈라진 분단된 우리 조국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하는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사실 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군사적인 시위,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공개하면서 협박을 하고, 또 우리에게 대화 중단과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대통령께서 이 순국 선열들, 호국 영령들을 추념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의 희생,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받드는 길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길이다. 그걸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가 제의하는 대화에 호응하고, 그리고 정말 평화로 나가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북한도 우리처럼 이렇게 전쟁 유공자를 기리는 날이 있습니까? 예, 이제 북한이 뭐 우리같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도 나름대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혁명 이념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능이 있죠. 소위 이제 뭐 혁명 열사능이라든지 애국 열사능이라든지 그런 묘지들을 관리하고 있고, 아마 북한은 매년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그날을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날을 기해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고 또 그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기념과 함께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이겼다고 보는 거군요. 전승이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김일성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사실 실패한 전쟁이고 패배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고 또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확고하게 받으려면 이긴 전쟁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 며칠 전에 500km짜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사일 기술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는 MTCR이라고 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대신 평화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위적인 수단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협조해주는. 그래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MTCR에 가입을 하면서 거기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거리 이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합의를 했고 그걸 이제 지켜왔는데,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300km만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 전역을 우리가 커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실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한미
이 당국이 공감을 해서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거리 800km, 최대한 북한 전역을 우리 중부지방에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500km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위 킬 체인,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라고 하는 것인데 500km짜리의 우리의 탄도 미사일은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항공기라든지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도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이 크게 위협을 느낄만 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느 정도 걸립니까? 500km 날아가서 표적을. 예, 지금 이제 마하 한 7, 8,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분 이내에 북한의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몇 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타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이 연료를 충전해서 사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위치를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후에 일반 시민들도 이제 우리 무기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우리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북한이 위협 느낄 만한 우리 무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의 무기는 사실 정확도에서 상당히 북한보다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탄도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는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이 1,500km지만 정확도는 정말 창문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과 이 차이는 순항미사일은 우리의 그 초음속 항공기 정도의 속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항공기, 특히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도입할 스텔스기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함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또 특히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한미 연합 전력을 더욱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 연습을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 탄도미사일도 아까 순항미사일처럼 창문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도가 높습니까? 이제 정확도는 이제 순항미사일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에 비하면 우리의 미사일은 훨씬 더 정확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후에 북한이 또다시 SLBM 시험 발사 동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지난번에 공개했던 영상은 이제 조작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조작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군 당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이번엔 잠수함 미사일 사출 실험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우리 민족끼리에서 공개한 영상은 미국이 과거에 발사했던 것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한 것으로 오히려 지탄을 받았지만 이번에 이제 한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잠수함 이 입수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소위 북한의 이 미사일이 물로부터 나와가지고 점화되는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리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적어도 이것은 편집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번에 시험은 글자 그대로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쏘아 올려서 점화되는 소위 사출 실험 자체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수년 이내에, 적어도 우리 당국에서는 대략 한 4,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이내에 SLBM이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무기 체계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김정은이 직접 망원경 들고서 참관하는 모습을 함께 공개했거든요. 네. 지금 저 장면도 뭐 편집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00km짜리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한 현장에 직접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런 것을 좀 의식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의식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이 미사일, 특히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는 상당히 은밀성, 보안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또 정치 외교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SLBM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 의미라든지 우리를 향한 위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도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는 힘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 ADD에 가서 우리 국방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북한이 변화돼야만 우리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된다고 봤을 때, 대통령이 안흥시험장에 직접 가서 네. 참관하는 것을 공개한 것은 그런 의미를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국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로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핵실험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이제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조만간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거든요. 예. 우리가 전략적으로 특히 이제 봤을 때 북한이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정말 김정은이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뭐 경제 발전은 뭐 물 건너가는 것이고, 정말 북한이 처할 위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북한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4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결심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북한이 연말까지는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아까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대화 제의에 응해 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도 한 테이블에 이제 앉지 않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외무성 관리가. 북한의 지금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이 대화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하나는요, 지금 김정은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김정은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색된 그 의사소통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제대로 판단이 그런 것이 작동이 된다면 아마도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또는 오이사 조치의 선제적 해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뭔가 이 대화를 좀 질질 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이 나도록 하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7월에 있는데 지금 메르스가 이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가뭄,
이거 북한의 식량난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